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한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말로 연결하는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읽고 듣고 생각한 영어를 이렇게 마인드 맵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마인드 맵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스피킹으로 연결하는지까지 하나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건 제 일기장인데요. 저는 영어로 일기를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1월부터 쓰기 시작한 노트고요. 일기장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줄글로 다 적어놓고 밑에는 마인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 1월 13일 일기인데 제가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을 해봤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다른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 일하는 것이 마냥 좋고 그게 제 시간을 아껴주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 둘 주변에 동료들이 생기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작성한 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환경이라는 surroundings로 잡았고요. 이 일기에 나온 단어나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우선 먼저 past belief, 과거의 제 믿음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혼자 공부하는 거를 선호했고 그것이 time saving mindset. 왜냐면 value my time. 내 시간을 소중히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 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 환경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좀 쉽게 get affected, 영향을 받는 거예요. by people around me,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단점으로만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걸 잘만 이용하면 주변 환경을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꾸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take advantage of it, 이렇게도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는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동료로 잡았고요. 동료로 잡다 보니까 reach out to, 언제든 제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make me keep working, 제가 계속 일하도록 해주고, 이게 또 motivation, 동기부여가 되고, 이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grow, 제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또 동료가 저한테는 walk side by side, 옆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직접 적은 일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인드맵의 키워드만 보고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기를 다 적고 이 일기의 키워드를 뽑아서 마인드맵을 다 적고 난 후에 이 원문을 가리고요. 이 키워드만 보고 스피킹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썼던 내용과 똑같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해요. 예를 들어 Lately, I've realized how much my surroundings affect me. 본문에는 get affected, I get easily affected by people around me 라고 했지만 또 다르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좀 덧붙여서 말해봤고요. 과거를 보면서 In the past, I really valued time saving and preferred working alone.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키워드를 보고 생각을 하고 말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제가 스피킹 연습하면서 느낀 거는 새로운 내용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같은 이야기, 제가 이미 적었던 이 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키워드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문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말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표현만 보면 문장이 떠오르고 영어로 생각을 정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나면 마인드맵을 항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는 그냥 인풋 노트라고 부르고 있는 노트예요. 사실 딱히 거창한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약간 강박
없이 자유롭게 메모하는 거를 조금 추구하기 때문에 영어 노트를 인풋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평소에 헷갈리던 단어나 표현들, 아니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분들께 정말 자주 받았던 질문들 이렇게 정리를 한 노트예요. 여기서도 마인드맵 정리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먼저 표현 정리한 걸 보면 devious 이렇게 뜻이 영문으로 적어놨습니다. devious는요, 교활한, 음흉한, 속임수를 쓰는 이 정도의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표현을 공부할 때 이렇게 가운데 제가 공부할 표현을 적고요.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핵심 키워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도 가끔씩 붙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vent, 하소연하다라는 뜻인데 이 하소연을 how, 어떻게 하는지 혹은 writing 하면서 혹은 send a long text, 친구한테 긴 텍스트를 보내면서 talk to a friend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언제 하는지 after work drama, 회사에서 드라마가 있었을 때, 사건이 있었을 때 혹은 overwhelmed, 너무 벅차거나 after an argument, 누군가와 싸웠을 때 이럴 때 하소연을 하죠.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적어놓고 이벤트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how, when 키워드를 보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해요. 내가 오늘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signed along with text를 보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키워드만 보고. 또 그리고 계속 나오는 헷갈리는 구동사 같은 경우는요. 아예 구동사를 중간에 작성을 하고 많이 쓰는 구동사를 작성을 합니다. 뜻도 영영사전으로 적고요. 그리고 예문도 반드시 작성을 하고 있어요. 단어 뜻만 적어보면 단어를 다시 봤을 때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이 마인드맵 중심 단어만 보고 옆에 적어둔 예문이나 상황을 떠오르면서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동기부여 팟캐스트를 듣는 것을 조금 선호하는데요. 항상 거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conscious, subconscious, unconscious 이런 표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conscious를 보면은 이 의식적인 이거에 대한 느낌이 어떤 건지 aware, intentional, awake 이런 식으로 적어봤고요. 자주 쓰는 그러한 표현들 conscious decision, conscious effort, be conscious of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잠재의식, 무의식도 이렇게 작성을 했고 예문은 sentence로 이렇게 풀 문장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뿐만 아니라 유튜브 내용도 적고 있고 또 예를 들어 저 원어민 선생님이랑 주문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했거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기도 하고 한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이것만으로도 문장을 계속 뱉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모든 인풋을 다 기록하지는 않고요. 기록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기록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쉽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강박이나 조금 무조건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저는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나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다. 표현을 좀 자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고요. 대신 일기 같은 경우는 일기를 쓸 때마다 매번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만약 나는 아직 초보자라 무언가를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단어나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을 가장 큰 키워드로 잡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 나의 일이나 어떠한 상황,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갔으면 그 일본 여행이 주제가 돼도 되겠죠. 우선 간단하게 저는 남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남편을 가운데 두고 남편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 남편은 저한테
동반자죠. 파트너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저한테 조언자이기도 하죠. 뭐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파트너이다 보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Have the same goals. 그리고 가치관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남편을 보면 떠오르는 감정은 항상 제 편이 되어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뭔가 항상 지지받는 느낌이 있어요. 남편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도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적을 수가 있겠죠. 또 성격을 한번 볼까요? 성격은 저랑 너무 반대예요. Opposite personality.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우선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레이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침착해요. 저랑 너무 다르게 저녁형 인간입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다른 것도 뭐 더 뻗어서 적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한 후에 키워드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My husband is my partner. We have the same goals. We share the same values. And we share secrets. 뭐 안 나온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He has the opposite personality from me. He's very laid back, he's calm, he's more relaxed than m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어려운 거부터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확장하고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오늘 husband이면 또 다음 날에는 다른 주제를 할 수도 있겠죠. 다음 날 다른 주제를 하더라도 다시 그 다음 날에도 husband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또 계속 바뀌거든요, 제 말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봤을 때 일주일 동안 배운 다른 표현들을 쓰면서 또 이 주제를 확장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새롭게 알게 된 영어 표현이나 공부한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더 제 머릿속에서 오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인드맵을 시작했고요. 여러분도 공부를 했던 것 혹은 잘 기억에 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